여러분, 오늘은 부자들의 집에서는 반드시 지켜지고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 또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집에서는 절대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아마 오늘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틀림없이 여러분들은 정말 별것 아니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시게 될 거예요. 맞습니다. 이것들은 누구나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아니, 너무 별것 아닌 것들이기에 여러분은 너무 쉽게 지나치셨을지도 모릅니다. 네, 하지만 오늘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시면 그동안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잘못들을 하시고 계셨는지 아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풍수에서 말하는 명당과 흉당은 사실 별것 아니에요. 네, 집안에 좋은 기운이 흐르고 있으면 그것은 명당이 되는 것이고, 또 집안에 나쁜 기운이 흐르고 있으면 그것은 흉당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흉당과 명당은 절대 정해진 것이 아니고 그 집에 사는 사람이 만드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집 주인이 그 집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그 집은 절대 명당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알려드리는 이거 꼭 변화를 시켜보세요. 네, 부자들의 집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되어 있으며 여러분 역시 이것을 바꾸시면 충분히 명당의 기운을 누리실 수가 있으며 또한 그 기운을 얻어 부와 행복, 번영을 누리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벽걸이 후크를 사용하세요. 이것은 불행을 막습니다. 여러분, 풍수에서는 집에 못을 박는 것을 가장 좋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것은 집의 기운을 죽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여 우리 조상님들은 집을 지으실 때도 나무의 음새를 모두 깎아서 연결을 하셨으며 최대한 가능한 못을 박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풍수에서는 절대 금기사항이니까요. 하지만 여러분의 가정에는 의외로 못들이 참 많이 박혀 있을 거예요. 물론 정말 피치 못하게 이 못이 사용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라면 가능한 모든 못은 빼세요. 그리고 이런 후크를 사용하시도록 하세요. 네, 절대 부자들의 집에는 눈에 보이는 곳에 못이 박혀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책장이나 책상이 더러우면 그 집의 번영문은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서 양기가 가장 강한 것은 바로 책입니다. 물론 양기가 가장 강한 곳은 바로 이 책들이 꽂혀져 있는 책장과 책상 위일 것입니다. 하여 과거 선비들은 책을 올려두는 곳에는 먼지 하나 쌓여있는 것도 지극히 싫어하셨으며 또한 이 책들이 정돈되지 않는 것을 정말 싫어하셨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TV에서 유명 인사들이 인터뷰를 하시는 것들 많이 보실 거예요. 네, 그 배경이 거의 대부분 많은 책들이 잘 정돈된 채로 꽂혀져 있는 책장이죠. 맞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번영을 만드는 곳은 바로 양기가 가장 강한 것들이 있는 이곳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곳은 몰라도 책이 있는 책장만큼은 꼭 깨끗이 정리를 하세요. 네, 그래야 번영의 기운이 살아나게 됩니다. 물론 책을 바닥에 함부로 던져두는 일 역시 없도록 하십시오. 세 번째로 여러분, 친구가 좋아야 재물운이 잘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부자들의 집은 정말 어디든 좋은 친구들을 다 사용을 합니다. 물론 누구는 그들은 돈이 많아서 그러하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 부자들의 이야기는 다른 것은 몰라도 침대와 친구만큼은 무조건 좋은 것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네, 우리 조상님들도 원한금침은 결혼의 필수적인 혼수였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친구만큼은 가장 좋은 것을 사용해야 한다고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친구만큼은 좋은 것을 사용하세요. 특히 이 친구가 너무 오래되어 더러워진 채로 또 냄새가 나는 채로 사용되는 일은 절대로 없도록 하십시오. 네, 자주 세탁하시고 항상 보송보송한 채로 사용되도록 하세요. 분명 여러분의 재물운이 좋아지시는 것 스스로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집안에 목표를 두세요.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부자들의 집에는 어느 곳이든 목표나 좌우명 또 삶의 기준이 집안에 걸려져 있지 않은 경우가 없습니다. 물론 그들의 지갑 속에도 또 그들의 책상 위에도 항상 그들의 목표는 적혀져 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 또 불행한 사람들의 집에는 절대 이것이 없어요. 네, 그들은 항상 대충대충 그저 되는 대로 살아갈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자들은 누구나 이런 말을 합니다. 목표가 없는 삶은 죽은 삶이며 목표가 없는 사람이 번영을 얻고 또 성취를 얻는 경우는 절대로 없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집안에 목표를 걸어두세요. 그리고 그것을 매일 보시면서 여러분의 의지를 다지십시오. 네, 분명 그 목표는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여러분은 점점 더 번영해 가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여러분 침실에 퍼플색을 두세요. 그러면 돈복이 좋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침실에 있는 퍼플색은 재물운이 살아나도록 만들어줍니다. 물론 황금색도 아주 좋은 색이며 부자들의 집에는 어디이든 이 퍼플색과 황금색의 물건들이 침실에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 색상들은 고대로부터 번영과 부를 만든다고 하여 유럽의 어느 왕궁에는 황금으로 된 방이 있기도 하며 또한 동양에서도 왕궁에서는 항상 이 색상들을 사용하였고 또한 이 색상의 물건들을 두어 침실을 꾸미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양반가에서도 이 색상의 물건들을 침실에 두었다라는 기록들은 정말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이 색상의 물건들을 침실에 무조건 두시도록 하세요. 네, 분명 재물운이 좋아지는 것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여러분 집안에 가능한 음기식물은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예전 영상에서 양기식물과 음기식물에 관하여 알려드렸었습니다. 네, 집안에는 절대 사람의 키보다 큰 식물이 없도록 하시고 혹 마당에 나무가 있거든 그 나무의 그림자가 집을 완전히 다 덮도록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풍수에서는 집안에 음기식물을 두게 되면 불행한 일이 생기고 또 집안에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사람이 생기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네, 예전 제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고 절대 이 음기식물을 집안에 2개 이상 두는 일은 없도록 하십시오. 맞습니다. 부자들의 집은 어느 집이든 항상 집안에서 난을 키우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일곱 번째로 여러분 식기류에 꼭 신경을 쓰십시오. 부자들은 이것을 무조건 지킵니다. 여러분 부자들의 집에는 개인마다의 식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큰 부자들의 집에는 각자마다의 반찬 식기까지도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물론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무조건 수저와 밥그릇, 국그릇만은 가족 각자 개인의 것을 사용하시도록 하십시오. 아마 여러분들도 예전 그건 아버지 밥그릇이야, 그건 아버지 숟가락이야 하는 소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이것이 바로 대우와 존중이며 이 대우와 존중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에 번영과 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여러분 화장실의 문은 꼭 닫으세요. 그래야 재물이 새어나가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화장실 문은 무조건 닫으세요. 네, 부자들의 집에서는 이 화장실의 문만은 여다지가 아닌 미다지를 사용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물론 아파트라도 말이죠. 여러분 이는 화장실의 문을 항상 닫아두기 위해서 그러한 거예요. 네, 풍수에서는 화장실의 문이 열려져 있으면 재물운이 새어나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 꼭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아홉 번째로 여러분 현관문을 보세요. 그곳에 번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어느 곳이든 번영을 알리는 곳에는 무조건 있는 것이 바로 들어오는 입구에 세워진 큰 문입니다. 네, 대표적인 것이 개선문이죠. 물론 과거 수백 년 이상 부를 누렸던 우리 고택들을 찾아가 보면 대문의 높이가 참 높고 또한 이 대문이 참 멋있게 되어 있다는 건 누구라도 쉽게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대문이 바로 여러분의 집 현관문입니다. 네, 이곳에 절대 더러움과 불편함이 없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에 번영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라는 점 절대 잊지 않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자들의 집에는 반드시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의 집에는 절대 없는 아주 사소하지만 풍수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기본 원칙에 관해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